반갑습니다. 파운드 소속담입니다. 김세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름은 방금 저 소개받은 대로 김세칠. 특이하죠? 안 특이합니까? 저 혼자 특이한 겁니다. 그 김세칠이고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제가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서른 때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직장 생활 건설회사에 있었었거든요. 그 직장 생활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게 이 너무 깝깝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나중에 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제 뒤에 제가 대리 때 과장님이 집 이제 은행하고 이제 전화하는데 대출 관련 애가 전화를 하더라고. 애가 작은 애가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가 이제 크니까 방을 하나씩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가려고 하니까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 또 뒤에는 부장님이 또 은행하고 또 대출 관계 전화하고 있는데 애들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또 대출 받는 거예요. 평생 대출 받다가 일 다 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른 걸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A4 이면지에다가 일 써왔었어요. 한번 내 지금 나이, 그다음에 아버지 나이, 어머니 나이, 그다음에 저 와이프 애들 둘이 나이 해가지고 3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 노후까지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일을 하셨으니까는 아버지는 플러스, 어머니는 뭐 플러스인데 뭐 그냥 뭐 본인 집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장에서 잠깐 일하고 오시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를 해도 뭐 딱히 그래 조금 플러스. 그다음에 저도 플러스, 와이프도 맞벌이 했으니까 플러스. 근데 애들 둘이는 마이너스인데 시간이 한 10년 딱 지나니까 일단 아버지는 글쎄 플러스일까? 이게 되고 어머니는 마이너스였었고 그다음에 저는 플러스였었는데 와이프가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키우려고 하면 좀 필요하니까 애들은 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 저 택시기사증 그것도 좀 따가지고 알바 혹시나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 알바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 직장 다니면서 제가 그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도 좀 해봤었어요. 그 건설회사 있으면서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가 60대에서 내 삶이 어떨까, 70대에서 어떨까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제가 30대 이럴 때 그렇게 게을르진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게을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답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차에 이제 아메이라는 거를 제가 좀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냥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거는 일단 떠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방식이 네트워크로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연결해서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전부 다 회원이 많이 연결돼 있으면은 그 사람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툴이 뭐냐면 아메이라는 툴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알고 비전을 알아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강의가 참 딱딱합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아메이가 보면은 이렇게 뭐 헬스에 관련돼서 건강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 사회 커뮤니티에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나의 퍼스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구하고 있어서 헬스하고 웰빙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도 그게 맞다고 해서 보통 주변에 아메이 안 하라고 하면은 아메이 그거 뭐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일단 제품은 좋다. 그리고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앱테크 많이 하시죠? 하셨죠? 한참 전에 뭐 했었냐면 저희 엔드도 뭐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올리면 50원 주는 거 그거 한참 하다가 준 데다가 또 사진 찍어서 올리면 10원 주고 그거 한참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당근 당근이 아니죠. 그 당근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올웨이즈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양파 게임 그거 한참 해가지고 집에 무료 하셨죠, 그죠? 양파 받아보셨어요? 다른 거에서 커피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죠. 예, 예. 그거 한참 한다고 또
밤을 새서 또 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다음 또 한참 밭에 물 주는 것도 또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는 팜해서 물 주고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앱테크 하는 이유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앱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거는 이 앱을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기업에서 만들었겠죠. 대기업에서 왜 만들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앱을 많이 보니까 아, 앱 쪽으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려고 저걸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인타임에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손등에 딱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서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은 10분이 소요되고 10분이 깎이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면은 뭐 1시간이 깎이고 그래서 내 시간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영화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걸 좀 생명하고 따지기 전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돈,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인데 돈 말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이렇게 뭐 그렇게 엄숙하진 않죠. 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자, 인생은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좋은 신용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좋은 신용을 만들면 좋은 직장을 가니까, 좋은 직장을 가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나중에 노후에 내가 좀 편하려고, 결국은 노후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10대 때부터도 어른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소리는 노후에 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편하려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잖아요. 내가 지금 하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면 나이 들어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은 결국은 노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삶을 살죠. 근데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삶을 사는데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근데 직장은 내가 일한 만큼 해서 돈이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직장인들은 아무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2030 친구들은 빨리 은퇴를 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냐면 자영업이나 전문직이 있으면 자기의 시간을 직장에서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이거보다는 좀 더 비싸게 내 시간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하려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이나 전문직 우리가 많이 가려고 하죠. 근데 사업가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시간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사업가는.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투자가는 사업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너 사업 아이템 괜찮아. 그럼 내가 투자할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분류의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노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는 젊을 때나 성인일 때나 나이 들었을 때의 상황들이 기본적인 상황들이 이래요. 젊을 때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돈도 있고 에너지도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30대, 40대는 돈 벌기도 바쁘고 하여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 체력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두 개는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많은데 돈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근데 시간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뭐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파지를 줍는다. 물론 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40대, 50대에 나 70대 돼가지고 파지 줍고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가 내 노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한 60대 정년퇴직을 한 50대에서 60대 중반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면 한 70대면은 80에 돌아가시면 호상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대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후 세계였었는데 지금 이제 노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노후 세계,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 노후에 대해서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아니고
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의존도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이 천조래요, 천조. 근데 2040년 되면은 1750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는 전 세계 1위래요, 1위. 굉장히 많대요, 지금은. 많은데 2050년 되면 앞으로 25년 뒤입니다. 25년 뒤에는요, 해마다 한 400조씩이 삭감이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요, 국민연금을 넣는 사람의 수보다 타는 사람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국민연금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30대, 40대 이 친구들이 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다. 그때 되면 지금 나이가 애들이 사람이 많아요. 갈수록 인원수는 적어들다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는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금 해마다 60만 명 정도가 지금 퇴출돼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해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지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젊은 친구들이 뭘 하냐면 통장에 돈을 5억을 꼽아놔야 되겠다, 6억을 꼽아놔야 되래요. 근데 20년 되면 물가가 2배로 오른대요. 그럼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년 뒤에는 2배가 5억을 넣어놨는데 20년 뒤에는 이게 1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통장에 돈만 넣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디 투자해서 이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 뭐 하냐면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에서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려고 해도 내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디에서 있어요? 유튜브지 뭐. 예,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유튜브 몇 개 쳐다보고 그다음에 내 돈을 넣어놓고 거기서 한 5만 원 따면 기분 좋았다가 20만 원 꼬르면은 다시 또 기분이 상실됐다가 다시 2만 원 따면 거기서 또 내가 업이 되잖아요. 막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건요, 정보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있는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따고 기분 좋아지고 20만 원 따면 주식이 다 그렇잖아라고 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30대 초반 평균 연봉이요,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4천만 원이래요. 40대는 5천만 원. 근데 중위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1등에서 100등까지 중에서 평균은 1등은 3억인데 100등은 만약에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6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으니까 딱 그냥 50등 얘는 얼마 받지? 이런 거. 50등이 받는 연봉을 보니까 3,600만 원. 40대는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래요. 맞벌이 부부 함정이라고 있는 게, 맞벌이 부부 함정이 뭐냐면 어, 그 대학교 교수가, 미국에 있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보면은 내가 300을 벌고 와이프가 200을 벌어. 그러면 우리 가정은 500으로 소득으로 살아가잖아요. 500으로 살아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퇴사를 한다 아닙니까?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애를 양육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300이잖아요. 그러면 500에서 사는 라이프스타일에서 300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못 줄인대요. 차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집도 좀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먹는 외식 문화나 이런 건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맞벌이 부부의 함정이래요. 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40대에는 연봉이 평균 뭐 4천만 원 정도인데 50대 되면은 좀 요거보다 또 줄어들겠죠. 근데 60대는요, 50대 연봉의 40%가 감소한대요. 3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60대는요, 1,800으로 살아야 돼요. 1,800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라이프스타일을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인대요. 못 줄인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있지만 노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자산 중에는요,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도 아니래요. 인적 자산이래요. 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노후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세계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죠. 지금 이제 젊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내 연령대에 맞게끔 해서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유, 그다음에 건강에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우리 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들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죠. 여보세요? 예.
말이 빠르진 않지. 그죠? 예. 그래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성공을. 근데 아메이는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입교하신 분들이 아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전년도 문제집들 이런 거 막 풀어 나가잖아요. 애들 다 그런 거 풉니다. 왜 푸냐면은 출제자가 어떤 문제 유형들을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가 주도형 학습법 이런 거에서 보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준비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아메이의 출제자는 창업자겠죠. 아미는 창업자가 출제자입니다. 창업자가 출제를 했는데 아미는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은 뭘까요? 저는 직장 다니는 남자였었고 리더님은 직장 다니는 여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리더님은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는 주부였었다 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똑같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상황. 나는 내가 지금 뭐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말주변이 많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다음에 나는 세일즈를 많이 했다고 세일즈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상황에 맞게끔 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메이는 적용이 되지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메이 적용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아메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의 삶에서 난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셔서 하시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아메이에서는 제공하겠습니다가 창업자가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요거를 많이 압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에 의해서 현금 흐름 사분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봉급자는 일한 만큼 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일한 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가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에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동그라미 두 개잖아요. 그죠? 일을 많이 벌려고. 근데 여기 있는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초기에는 돈이 안 돼요. 자격증을 딸 때는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은 돈을 내가 벌 수가 없어요. 식당을 차렸어. 맛집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되잖아요. 예. 좀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E하고 S에 있는 거는요. 일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 때 돈이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죠. 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때가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누가 써주지 않을 때. 그다음에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때. 두 개일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범위의 폭은 넓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제가 건설 쪽에 전문 직종으로 있었는데 전문 직종에 있어도요. 내가 현역에 있었을 때는 갈 수 있는 데가 많았죠. 월급도 내가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가려고 하면요. 내가 갈 수 있는 데도 적고 월급도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요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 쪽으로 가려고 하죠. 사업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일할 때 이건 자영업하고 비슷합니다. 일할 때 돈은 자영업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만 일할 때도 초기에는 돈이 안 되죠. 매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이 돈이 많은 돈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가는 도와줘 뭐. 투자가는 자본인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뭐 일을 하겠어요? 투자만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있어요.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데도 어제 아래 밭에 가면서도 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 너가 아버지가 그때 칼국수집 해달랄 때 칼국수집만 차려줬어도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고 칼국수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십몇 년 넘었을 거잖아요. 근데도 아직 칼국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이에요, 한.
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받는 소득이 있죠. 우리 현재의 수준이 있어요. 나의 소득,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살기는 싫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 이 원이 있어요. 이거는 연령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이 있는데 요 결핍 있죠. 결핍. 요 결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원을 줄이죠.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내 성격으로 안 될 것 같아. 또 나 돈도 없어. 이게 안 돼.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이걸 줄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5%는 이걸 늘리려고 해요.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죠. 아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짠짜자자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의 원료래요. 결핍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다음 시간에 배우실 탱코가 있는데 탱코의 학습을 통해서 계속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95%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꿈을 줄여서 소득에 맞춘 삶을 살아가고 5%는 소득을 늘려서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 어떻게 살고 싶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어른들은 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연봉이 높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 어떻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 돈을 벌려면 네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네가 어디를 가야 돼? 예, 경대를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그 경영학과를 가야 돼요. 아니면 의사를 해야 돼요. 변호사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싶을 때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과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지금 성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스스로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는 천편일적으로 가르친다 이거지.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저도 아마 아메를 안 했으면 그냥 요 95% 범위 안에 있었을 것 같아. 아메에서 이렇게 나와서 미팅하고 다양한 성공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큰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을 안 보냈어요.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호주에 그 호텔 경영학과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꼬셔서, 니 호텔 경영학과 쪽으로 전문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는 그냥 뭐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그걸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니 가지 마라 그냥 그 돈 아빠가 나중에 니 뭐 할 때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으로 할 테니까 등록금 안 갔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대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럴 바에 그냥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네가 그 4년 동안에 다른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봐봐. 아빠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쥐는 지금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딸은 공부를 하고 싶대, 지가.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기 뉴욕에 가가 있어요. 그 잘나 하면 이거는 아침이라고 굿모닝 하면서 또 보이스톡 오고 막 이래 하거든요.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자, 지금 시대는 이제 디지털입니다. 아까도 앱테크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거든요.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정보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타를 하시고 뭘 다 밴드를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 전부 다 보면 그게 아파트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 디지털로 연결되어 일상과 관심, 계획과 생각을 친구나 지인들과 공유하는 세상을 디지털 시대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좋은지도 전부 다 공유하는 것도 그냥 하여튼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정보를 그 이제 국경이 없어지죠. 정보를 세계적으로 동시에 알 수 있는 세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나는 게 전쟁 남과 동시에 우리도 바로 알 수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는 국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이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옛날에는 오일장, 그 다음에 무슨 장, 뭐 각 동네마다 시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플랫폼이 시장 역할을 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케팅의 아버지,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대량 생산이 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론을 이제 펼쳤어요. 이분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신, 경신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코로나 지나고 바로 그때 마켓 5.0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마켓 6.0이 지난 5월 달인가 그때 나왔어요. 여기 보면 AI 시대 고객 경험을 진화시켜라라고 해 나와요. 마켓 6.0. 이제 앞으로는 마케팅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여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야기를 하는데 마켓 1.0에는 필립 코틀러가 뭐랬냐면은 제품 중심의 마케팅. 만들어 놓으면 팔리던 시대예요. 옛날에 현대자동차,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르게 할 게 없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시대. 그래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고 기계화, 전기기관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생산 많은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만들면 돈을 버는 시대. 그래서 이때는요 공장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예. 이 마켓 2.0에는 소비자 중심. 우리가 SK하고 KT하고 LG텔레콤 세 개 갖고 있죠. 지금 요즘 알뜰폰도 있지만 세 개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마다 좀 더 VIP가 되거나 그 멤버십 들어가 멤버십 포인트 갖고 쓸 수 있는 게 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나는 영화를 좋아해. 그럼 나는 영화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나는 내가 다른 뭐 문화 레저를 좋아해. 그럼 그 문화가 해당되는 통신사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품은 넘쳐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시간 수요 공급에서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마케팅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감성을 중요시하고 상권을 중요시하는 게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켓 3.0 들어가면서 소비자 중심인데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인간 중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게 2000년 후반부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간 중심 마케팅이 됐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해서 지식 정보 혁명 시대에서 인간 중심 마케팅이 오픈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치와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제품인데 예전에는 품질이 좋았어요라고 하는 걸 끝났다 치면은 이 제품을 내가 쓰면서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삶에 내가 질을 높였다라든가 이런 가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가 어 마켓 4.0에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융합 이제 플랫폼이 들어간 거예요. 쿠팡, 당근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서 마켓 4.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 4.0이 되고 그다음에 마켓 5.0은 휴머니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내 멘트도 그냥 안내 멘트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챗봇 나오죠. 챗봇 나와서 하는 게 하면서 AI 로봇이 전부 다 상담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케어하고 다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휴머니티 마케팅이 들어가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오면서 디지털이 좀 마케팅이 발전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휴머니티 마케팅 들어올 때는 이런 거예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나이든 경제 실세인데 기존 브랜드를 좋아하더라.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세대 이렇게 나와지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기존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X, Y, Z세대들은 경험해 본 걸 좋아하고 Z하고 알파 세대들은 매력적인 브랜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싸다 많다가 아니고 그냥 매력이 있다 하면 그냥 그걸 구매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는 어때? 매력 있다고 구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우리가 AI가 들어서면은 로봇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침범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 침범할 거다 하면서 반면에 또 가지고 있는 게 그를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고 오래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틈새 시장에 블루오션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통해서 AI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게 휴머니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6.0, 지금 6.0이래요. 6.0 마케팅은요,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때 메타버스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놀고 나중에 빠져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서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들어보신 말들일 겁니다. 확장현실, 메타버스 이제 복잡하죠. 이 아메이를 보러 왔는데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털이라고 해요.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을 보시면 돼요. 형체가 있는 거. 디지털은 형체가 없는 거, 가상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피지컬하고 디지털이 합쳐져서 피지털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지금 2025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면은 그 트렌드 코리아에도 나오는 게 보면요.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물질로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현실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뭐 그 책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에 카트를 몰고 가서 이 라면을 카트에 놓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찍어서 결제하면 돼요. 그럼 그 줄 서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서 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주문해서 주문한 거는 택배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백화점 쇼핑하고 거기서 그냥 받아서 오는 거.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뭐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받을 때도 그렇고 아예 매장에다가 주문해놓고 내가 주차하고 들어가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보문고도 서점에 가면서 내가 주문해놓고 서점에서 내가 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카운터 가면 거기서 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바로 나오면 돼요. 결제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가상 현실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는 현실하고를 같이 연결고리가 없이 삶에서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필리 코틀러가 말하는 6.0에 빨리 이야기할 이게 시간이 좀 양이 많거든요. 아직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자,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6.0은요, 제품 중심 마케팅을 가지고 있고, 고객 중심 마케팅에서 인간 중심, 디지털, 이렇게 AI 시대, 이건 전체로 보면은 고객 중심인데, 베이스는 고객 중심인데, 내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면서 삶이 좀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예전에는 뭐 피라미드다, 다단계다, 그다음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카드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98년도까지가 네트워크 1.0 시대래요. 이때는 보면은 뭐 국민연금 소득의 수준도 나와 있고 쟁점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진짜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메 미국에 있다는 니 가봤나?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요때예요. 1.0이었었고 그다음에 마켓 2.0이 2012년 정도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IMF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잡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의 투잡하고는 다른 문화입니다. 지금은요 알바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고 또 회사 몰래 내가 알바를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알바가 많이 없었어요. 뭐 주유소 기름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뭐 초기에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 투잡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시대. 저도 제가 이때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을 해봤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3.0 시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많이 만들어지고 4.0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5.0 시대가 나오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4.0에 나왔고 그래서 지금 4.0하고 5.0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아메이는 이게 91년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아메이가 이제 한국 아메이가 9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91년도 들어와서 이게 그래프가 매출 곡선이에요. 매출 곡선 안에서도 아메이가 버전이 1.0이 있었어요. 이때는요 1억 천금 막 그다음에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메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나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의 아메이, 미국의 아메이를 가지고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야 이런 게 있다더라. 그게 뭐야? 떼돈을 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던 시대가 1.0. 그래서 이때는 빠른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요 돈을 모아서 개모임처럼 돈을 모아서 미국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메이 진짜 있는가도 보고 한다고. 그래서 보고 온 사람들이 아메이를 잘했거든요. 진짜 있더라. 맞나? 이럴 때는 이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걸 잘 모를 때. 자 2.0 이제 아메이를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와가지고 아미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미가 좀 많이 알아졌던 시대가 요때예요.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투자비 증가하면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래티늄 정도가 되면
전업을 유도하고 야 이거 그냥 목숨 걸고 해야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는 거 가지고 한 3년 살 거라 생각하고 3년 동안 한 독학을 해볼래? 해보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품도 많이 생겼고. 자, 3.0에는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가 이제 한국에 좀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나 아메이 제품 쓰고 싶은데 하면서 매장에 와서 회원가입은 안 돼 있는데 제품을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본사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메이 회원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어디에 사십니까? 주변에 있는 플래티늄한테 연합을 가르쳐 줘가지고 회원가입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3.0 시대. 4.0 하면서 플랫폼이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하면서 멤버십이 나오고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그래서 멤버십이 나오고 마일리지가 누적되면서 A 클릭 머니 또 나오고 그다음에 A 포인트가 잡히고 그걸로 제품을 쓸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자 5.0은 앞으로의 시대죠. 건강, 매력, 그다음에 경제자산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메하면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돼야 된다. 이런 시대였다 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공보다는 성장.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알바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것처럼 이 아메도 하나 넣어가지고 내 노후에 대한 스페어 타이어처럼 이걸 하나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내 의식 수준도 높여가면서. 자, 그래서 이때는요, 진짜냐, 가짜냐, 아메이도 피라미드 아이가, 다단계 아이가, 뭐 이런 식이었었고,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 이거,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상 플랜이 없느냐,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제 플랫폼하고 솔루션, 내가 건강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한국 아메 같은 마이크로 바이옴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가지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 주변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이아몬드 돼서 나 성공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BMW 타야지, 뭐 벤츠 타야지 이게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5 트렌드 코리아 1번이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들이 늘어난다잖아요. 부자인데 다이소 가서 제품을 즐겨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자 하면 딱 이런 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얼마를 벌어서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 정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도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죠. 아메이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요. 매달 신제품이나 프로모션 제품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스프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화장품이나 신제품이나 내가 어떻게 제품을 쓸 건지 정기 구독할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한번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단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성공을 꿈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나 진짜 잘 살고 싶어? 라는 걸 한번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특성이 희한합니다. 한번 만들기는 힘든데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 힘들대요. 그래서 개인이 잘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플랫폼 사업 유형은 이렇습니다. B2B가 있어요. 사업자하고 사업자를 연결해서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다음에 B2C가 있어요.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쿠팡이나 배민이나 카카오나 여기어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B2C예요. 회사 기업이 만들어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돈을 버는 형태. 그다음에 C2C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당근이에요. 봐봐요. 쿠팡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내가 만약에 쿠팡을 차리면은요. 쿠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쿠팡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공급자를 내가 쿠팡에서 모으면 저는 돈을 벌어요. 그럴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차리기 위해서 내가 막 광고를 해야 되고, 홍보를, 뭐 앱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도 둬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되는데, 당근은 어때요? 당근은 당근은요, 저거들끼리 거래하잖아요. 그 저거들끼리 그러는데 내가 당근을 만들었다. 그럼 나는 저거들끼리 거래하는 걸 몰라. 그거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당근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우리 이해 안 가죠? 분명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예, 돈이 된다는 정보가 있겠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정보는 회원입니다, 회원. 당근에 가입된 사람들끼리 연결하게끔 회원망을 많이 만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제품 광고도 할 수 있고요. 당근이 아마 알바 구직률이 당근이 제일 높대요. 알바몬이나 뭐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당근이 제일 높대. 왜? 나는 알바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고 싶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근에서 올리는 사람도 많대요. 자, 그냥 플랫폼은 하여튼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형태로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메이는 뭐냐면요. 저는요, 제일 처음에 제가 회원가입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입교하신 분들도 회원가입 해가지고 제품을 쓰시겠죠. 그죠? 제품을 써보시면 제품이 좋아요. 내가 집에 있는 쓰는 것보다 좋아. 소비한 것보다 좋아요. 가격도 저렴해. 저는 그런 것만 썼어요. 처음에. 형편이 안 돼서. 더블엑스는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가게 형편상. 그럼 그거는 못 먹잖아요, 지금. 아메이 한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높은 거 먼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써봤습니다. 소비자 내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왜? 아미가 돈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요, 세제를 써보고 설거지하는 거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써보고 좋으니까는 세탁세제를 제가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적어서 코팅을 해서 세탁기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빨래할 때마다 세제 한 스푼 넣을 때마다 그거 한 번씩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뭐 짜다리 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활에 늘 생필품 쓰던 건데 내가 그래서 그런 써보고 좋으니까 그걸 내가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서 욕실 제품 써봤습니다. 치약 칫솔 써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해가지고 A4 용지에 적어서 코팅해가지고 욕실 하나 붙여놓으면 돼요. 수근거리 옆에다가 끈 하나 묶어가지고 펀칭 뚫어서 하나 묶어놓으면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봐도 되잖아. 그게 공부예요, 아메이는.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해보니까 좋아서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 써봐라, 이 제품 써봐라라고 내가 알려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용돈이지만은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B2C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암에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탱커와 너진볼츠라고 다음에 배울 건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소비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내가 소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가 되어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였었는데 소비자를 조금 만들어 봤다가 이게 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중에요. 나도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사업자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자인 내가 사업 정보를 공유를 하고 연결해가지고 사업자를 구축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C2C도 할 수 있고 B2C도 할 수 있고 B2B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원래. 안 되는데 이거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그래서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나한테 소득이 창출되는 게 아메가 만들어 놓은 찬스입니다. 찬스. 이게. 그래서 이 찬스를 내가 하니까 그럼 내가 그럼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좀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아메의 자격 조건은 뭘까요? 3분 안에 말을 뭐 30페이지의 분량을 말을 빨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는 암기력이 좋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나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진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 성공하고 싶다라는. 자, 음. 그래서 우리 이제 비전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거는요. 비전은 그냥 단순하게 비전이 있다 없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비전에는요 여러 가지 미션이 나와지 사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스마트해야 되고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워야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그게 비전이 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비전이 있는데 대부분은 전부 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예. 세상 모든 거 다 안 그렇습니까? 알면 쉽죠. 모르면 어렵지 모르면. 캐시어 보면 대충 보면 할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너 마트에 캐시어 해봐라 하면은 뭐를 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멘트를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상품권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면 쉬운 거예요.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냥 탁 섣불리. 난 내가 제품도 내가 써보지 않고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누구한테 아미 응? 응? 이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런 많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25년 동안 보니까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제대로 알려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알려보는 거예요. 안 돼요. 패턴 속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라든가 돈의 속성이라든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자꾸 보려고 하죠. 이걸 보면서 아,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잘 돼 있을까라는 게 나와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부모의 자산, 뭐 상속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머리가 똑똑했을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대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래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성실, 뭐 근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엄두도 안 낸 거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그렇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한 게 성실근면이에요. 그냥 루틴 지키려고 하는 거. 자, 본질을 이해해야지 기회로 인식이 됩니다. 본질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회로 인식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본질은 시대 흐름이나 현실 점검이나 인간다운 삶의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인지를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슷한 거는 다릅니다. 다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다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다 그게 그거다. 어떤 분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 우리 와이프하고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확 안았어요. 여보야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내 와이프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는 다릅니다. 아메이도 A로 시작하고 애터미도 A로 시작하니까는 같은 A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셔야 돼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건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에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미는 소비자로 시작하거든요. 소비자로 시작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 혼자 써봅니다. 써보고 주변에 이렇게 알려봅니다. 이렇게 알려보니까 뭐 프리워시도 하나 쓰고 세탁세제도 쓰고 그다음에 퐁퐁도 쓰고 샴푸도 쓰고 치약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나한테 약간의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캐시백이 들어온 걸 가지고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10,000원 들어왔으니까 이게 10만 원도 들어올 수 있고 100만 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럼 1,000만 원도 들어올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나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볼까? 하는 거예요. 요거 할 때는요 이제 사업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됐잖아요. 자, 5년 전에 내 생각이 어땠냐에 따라서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5년 뒤에도 지금의 삶하고 별말은 없다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바뀌는 거를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분명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더하기는요, 그냥 딱 따박따박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전문직이나 자영업에 있는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 2, 4, 6, 8, 10, 12, 14인데 곱하기를 하면 1, 4, 9, 16, 25, 36, 49가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미하는 사람 보면은 답답해요. 내 주변 친구들이 아미하는 나를 보면 답답해요. 토요일도 가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들어가가 있고 그다음 저녁 늦게도 뭐 직장 가면 야 그냥 집에 가 좀 쉬지 그걸 또 와가지고 또 뭐 미팅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 얼마 버는데 이러잖아요. 그걸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암해 해가지고 얼마 버는데 이래 물어보면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늘 하던 말이지만 그게 저는 100% 공감이 되는 거라서 알면 니도 놀라고 나도 놀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2년 했는데 49,000원 뭐 이래 보세요. 2년 했는데 때리치아라 이러잖아요. 2년 했는데 49,000원 같은 야 2년 알바를 해봐라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1200이면 2년 하면 2400인데 49,000원 아나꽁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돈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애들 뭐 한심한 거예요 그냥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요. 일반 직장 다녀서 한 뭐 6, 7, 8년 차 이래 되는 사람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아마. 한 10년 차 되는 사람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 되면은 비슷해. 야, 직장 생활하고 비슷한데 그냥 직장 생활 하지. 출퇴근하고 머리 안 아프게. 맨날 그거 한다고 니 와가지고 월말만 되면 전화 오고.
밥은 먹고 다니나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5배가 늘어나고 2배가 늘어나고 2.5배로 늘어나잖아요. 계속 나오고 뭐 조금 부럽고 나도 그때 했으면 내 주변 제 주변에 지금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침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들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 회식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면요 100%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요. 세칠아 오늘 찬조 좀 해라 뭐 이거 나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가 제품을 써라. 다른 사람이 제품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누구한테 혜택을 주냐. 누구가 제품을 쓰면 누구 건강이 좋아진다. 그 누구 건강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맨날 그 이야기 하다가 또 만나면 또 그 이야기 또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래요. 니니까 하지 나는 못한다 이래요. 제 파트너들도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깼죠. 뭐 때문에 깼냐면 어 우리 이제 입교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는 잘 몰라요. 파트너가 있었는데 아메이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는 그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었어요. 연봉이 한 2억 5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 보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은 저는 못해요 이래요. 보통 보면 저는 못해요 이러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 바보죠. 어, 그래도 아미를 해서 나름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해볼까? 하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요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 볼게요. 저는요, 그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내가 시간 투자해서 도와줄게요.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할 사람, 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럼 내가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짱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메를 20년 넘게 했고, 사장님은 아메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시는 거냐? 어떤 기준에서? 옛날 과거 기준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았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아이슨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세일즈 한다고 해본 것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뭐 부탁하거나 이런 거 부담 주는 것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니까 하지라고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남자인데 와가지고 지금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죠.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는요, 강사가 내 눈 딱 맞죠. 그럼 저는 이제 핸드폰 봤어야 돼요. 뭐 시키거나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저 기둥 뒤에 이런 데 앉아갖고 있고요. 막 그랬었어요. 아미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미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유틸라이트, 홈케어, 아티스트리, 뭐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퀸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소비자, 회원 소비자, 그다음 부업 소비자, 사업 소비자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냥 사업 소비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업 소비자로. 그래서 어,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하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 사고를 좀 많이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인데 이건 뭐냐면 부자 아빠라고 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 직장이나 전문직 자영업에서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바꾸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툴을 만드는 거예요. 툴을 만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8가지 가치가 있대요. 8가지 가치가. 그 가치가 8가지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그전에는 엘리베이터에 여자들 몇 명만 있는데 제가 타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 못 타요. 그 괜히 타면 좀 이상하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도 보면 남자들끼리 타면 전부 다 이래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바뀐 거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 누구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할 거라고 내가 막 연습하고 공부해 봤는데 만나면은 아무 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또 뒤돌아서 가고 이것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치 중에서 1번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그 애들이 지금 이제 23, 26이거든요. 애들이 한 번씩 그 다른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지금 페이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부를 묻고 막 하거든요. 딸은요. 자기가 어떤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어디에 있든 여차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빠한테 전화 와요. 아빠 이런 상황인데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화 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셔. 야, 너거 딸하고 이야기 하나 하면 뭐 이야기를 해? 지금 지 생활이 내 생활이지. 뭐 이게 끝이에요 보면 노가다 쪽에서는. 자, 아메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감정적인 교육이 있어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원하고 아이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잖아. 이 문화에 있어요. 이 문화에 다시 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 가면요. 이런 게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좀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아니지만 나의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거. 잠재력을 끌어올리려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이 되고 마인드셋이나 기억과 정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메가 가지고 있는 문화고 아유 아직 남아 있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회자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근데 또 입교하신 분들도 모르니까 우리 한 4시간 할까요? 자, 생필품을 플랫폼을 안에 넣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고품질, 그죠? 네, 고품질입니다. 고품질. 봐봐요.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가격 마트가 없어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아메이가 만약에 제가 리더님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메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리더님 만약에. 그러면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 마트에다가 납품하면 되잖아요. 아메이는 매출의 35%를 회원들에게 환원시켜 주거든요. 그 회원들에게 환원시키지 말고 그냥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그 마트에다 넣어버리면 쿠팡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래서 일어나는 매출에 얼마를 줘버리면 되죠. 그러면 깔끔하고 쉽잖아요. 여보세요. 그럼 깔끔하고 쉽잖아요. 근데 아메이 그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70년 다 돼갈 정도로 지금 그걸 안 해요. 구정 광고를 하고 있어요. 구정 광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파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메이 창업자들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겠죠.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국밥집을 하고 리듬도 앞에 국밥집을 합니다. 옆에서 같이 하는데 저는요 그냥 그 물풍선 있잖아요. 어서 있어 풍선. 이거 해가지고 30% 할인도 하고 한 달 동안 이거 해가지고 막 뭐 원 플러스 원 하고 소주도 하나 공짜로 준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집을 오픈했어요. 막 문전성시가 되도록 막 줄도 서고 웨이팅도 생겼습니다. 리더님은 그걸 안 했어. 근데 실력은 있어.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서 줄 서 있다가 아 배고파서 안 되겠다. 옆집에도 국밥집이니까 가볼까? 여기는 10,000원짜리인데 7,000원 하고 있고 여기는 11,000원 하고 있어요. 가서 먹으면 맛있어. 여기는 한 달 지나고 나서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여기는요 한 명이 가서 또 누구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건 뭐 때문에 될 거예요? 맛있으니까 구정 광고니까 그게 구정 광고의 파워예요. 나중에는 그 집은 맛집이 되고 평생 우리가 좀 유명한 집들 맛집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얄팍하게 광고에 해 나가는 거는요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구정 광고의 핵심은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죠? 제품이 좋지 않으면 구정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안면에 한 번은 사줄 수 있겠지. 두 번, 세 번은 안 돼요. 야, 근데 아메이 제품이 좋긴 좋나? 독하다고 하던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70년 동안에 그럼 아메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아메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격으로 나타낸 게 가격이죠. 마티즈와 그다음에 벤츠의 가격이 다른 거는 그 차에 대한 바퀴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도 됩니다. 불빛도 나옵니다. 에어컨도 다 나옵니다. 가치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치의 가격의 적정성, 품질 대비 가격의 적정성, 그다음에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도 금이나 건물을 가져가지 않죠. 그죠? 집문서 가지고 가고 이래 안 하잖아요. 마트가 틀리잖아요. 생필품이 필요성이고 수요층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해야 되고 제품의 다양성, 회사에 실려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말짱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제조와 판매가. 아, 이거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홈미팅 할 때, 제 팀에서 홈미팅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떠드는 거라서 다음 기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죠. 100% 고객 만족. 반품이 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써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 써볼 수는 없었는데 제가 써보고 싶은 거는 아메 좀 미안하지만 내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이걸 빨리 없애도록 할게 하고 써보고 반품하고 그랬었어요. 악의 가지고 게 아니고 사업 비즈니스에 내가 체크하려고. 자, 아베의 기업 이념은 이렇게 59년도에 이 두 분에 의해서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리치드 보스하고 제이 베린들도 태동이 되어서 이분의 아들이 2세 경영을 하고 전문 경영인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가 아메의 기업 이념이에요. 기업 이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꿈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일반 기업하고 아메하고 차이가 뭘까? 이거 한번 볼게요. 판단 기준입니다. 아메이는 일반 기업은 이제 스펙을 보죠. 학교 어디 나왔냐? 전공이 뭐냐? 학교 생활할 때 뭘 했냐? 그다음에 경력직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있었냐? 어떤 파트 일을 했냐? 무슨 프로젝트를 담당했냐?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메이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입니다. 꿈. 입교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나 좀 더 살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것만 명확하시면 아메이는 진짜 성장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당신의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가 아메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기업 이념, only 이윤 추구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요, 이게 꿈을 공유할 수 있고 꿈을 자꾸 키워 나갈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메이 가지고 있는 저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생 구조죠. 아메하고 기업을 보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경쟁을 보면은 일반 기업은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타인과 회사와 회사의 경쟁도 되지만 그 같은 부서에서도 대리가 3명 있어. 그럼 과장이 1명 돼. 그 속에서 또 경쟁이죠. 그럼 과장이 됐어. 그럼 과장이 돼도 끝입니까? 과장들 속에서 또 차장으로 올라가려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부장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임원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쟁은요. 나중에는 절망감하고 불안감밖에 없어요. 아이고 과장 됐으니까 안 둬. 근데 다음에는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는요. 나 자신과의 경쟁이죠. 보면. 주변하고 아닙니다. 저 사람이 빨리 간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뭐 능력이 대단하겠지. 뭐 있겠지. 나도 내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내가 비즈니스 펼쳐나가면 돼요. 펼쳐나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천이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성찰해 나가고 변화하려고 하고 발전해 나가는 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항상 보면 나를 되돌아보거든요. 근데 밖에는요. 남을 보잖아요. 보면 안주를 먹어도 회사 사장을 위해 도마에다 안주바에다 올려놓고 그냥 씹어 삭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는요, 결국 한쪽만 풍요로운 결과가 오죠. 결국은 이제 모두가 불행한 결과입니다. 회사가 부유해지면 나는 빈곤해지고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나는 내가 풍요롭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생이에요. 스폰서, 남을 도와야만 성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만. 하지만, 남을 도와야만 성공하지만 전부 다 인간인지라 말 한마디에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말은 서운했는데 내 기분이 좋았을 때는 그 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은 스폰서는 무조건 입교하신 리더님들이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볼게 한번 알아볼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도와지는 게 아메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나를 이용하려고 입교시킨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는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나가면요.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요. 나가 아니에요.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응원해 주려고 하는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평등입니다. 평등. 아메이 뭐 갑질이나 이런 거 없어요. 본사하고 아메이 사업자하고는요. 평등입니다. 평등.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등이고 그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도 뭐 이런 건 없어요. 스폰서니까 계급이 높다, 파트너니까 낮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3년 만에 제가 플래티넘 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스폰서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그러면요,
2년 만에 다이아몬드 될 주자를 더 찾으면 돼요. 그건 스폰서의 몫인 거고 나는 그냥 내대로 내 플랜대로 펼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섬김의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 미국의 글로벌 본사 가면은 소비자, 그다음 사업자,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이 제일 밑에 있어요. 사장이 제일 창업자가 제일 밑에 있고 섬기겠다는 거죠. 직원을 섬기고 사업자를 섬기고 제일 먼저는 제일 높은 데는 소비자를 섬기겠다. 그게 이제 아메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나 존중감이 높아지겠죠. 아메가 있으면. 자, 재정적인 자유입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산 소유가 되죠. 그래서 인세 소득이 되고 재정의 자유가 오고 그다음에 풍요로운 노후 준비가 되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보고 아메이가 돈이 되나 이러더라고요. 돈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은 다른데 제가 2009년, 2010년부터 제가 아메이만 올리 아메이만 저희 부부는 아메이만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하면서 애들 둘이 그 GVCS라고 저기 대안학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 다 시키고 아미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집도 뭐 광안리 쪽에 보면은 44평 있고 차도 둘이 다 몰고 다니고 부모님들 건강보조식품이나 케어해 줄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형제들끼리 대소사 있으면은 저희가 다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애들 다 뭐 미국 가 있고 한 놈은 그냥 대학을 내가 포기시켜가지고 지금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미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요, 그게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사, 아메가 돈이 되느냐? 돈이 됩니다. 돈 되게 하면 돈이 됩니다. 돈 안 되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방법이 뭘까? 그게 궁금하시죠? 저 말고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더 멋진 분이 오셔서 강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이 안 이렇게 명절 되면 좀 있으면 또 설 오잖아요. 또 이제 추석은 지나갔고 설 되면 말 깝깝하노 이러면서 막 이래갖고 5만 원짜리 확 다 뿌리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이 와야 돈이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걸 차지하잖아요. 많은 걸 차지하는 것 중에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적으로 뭔가가 내가 계속 체력을 요구하고 내가 그냥 몸을 써서 버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현실 역경을 초점을 맞추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은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아메이를 좋다. 아메이 그래. 그러면 아메이 하려면 다이아몬드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저렇게 바쁘고 맨날 어디 서울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지방도 갔다 와야 되고 늦게까지 있고 뭐 이런데 나 저렇게 못해. 그 저렇게 못해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을 봤을 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나는 저렇게 할 시간이 안 돼. 그리고 나는 내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저렇게 못 해. 이게 지금 내가 과거의 나를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될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될 이유들이. 근데 내가 지금 말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수단으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아메이가 된다 하니까 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와준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파운더스 PT 되려면은 뭐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초점을 두면요.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저건 그럼 내가 좋다. 그럼 저건 내가 책을 이때까지 본 습관이 안 됐는데 책을 조금씩이라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봐야 되겠다 했는데 2분 보니까 또 2분 봐요. 2분 봐요. 또 하다 보면 3분이 될 수 있잖아. 5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습관이 늘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나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미래에 내가 저렇게 되려면은 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가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노력해 볼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또 다른 부자라고 하는 게 호프 부자, 희망 부자. 아메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요 나이 80 넘으셨는데 리더십 여행 가신다고 아메이가 보내주는 여행이 있거든요. 여행 가신다고 그 스피치 하신 분이 있었어요. 83세인가 그러셨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제품을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처럼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요, 여기 와서 너무 좋아서 내 친구들과 데리고 여기 왔고,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고, 자기 자녀들의 그 친구들이 부모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 데리고 왔고, 그러면서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83세에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스피치 하시는 거, 제가, 그게 너무 감명이 있었거든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냥 남들이 성공하니까, 남들이 잘 사니까, 큰 집에 사니까, 좋은 차 타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카피캣 마케팅, 카피캣 라이프스타일밖에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그거를 가져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애들한테만,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만 내가 부양하고 그냥 헌신하는 부모로 살고 싶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좀 한번 잡아보는 거. 삶의 의미가 뭘까? 이게 아니고 나의 인생은 나는 어떻게 어떤 인간으로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을까? 한번 써보셔도 안 되겠어요. 우리 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름 명패 돌아가셨는데 비석에 보면은 그냥 살다 죽다 가다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건데 세상은 그죠? 저는 제가 올해 지금 윤석열 나이로 치면은 54세입니다. 70년생이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저의 삶의 인생을 부여를 좀 했어요. 저는 항상 제 피가 총무피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모임을 가잖아요. 모임을 가면 체크리스트가 많이 보여.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거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준비되니까는 이거부터 이렇게 정리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도 제가 총무 역할을 할 때도 그런 게 좀 밸런스가 좀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제가 이제 50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약간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더라고요. 뭐가 30대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나이, 40대는 자기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나이, 50대가 중년과 타협하는 나이래요. 그걸 보면 주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가 내가, 예전에는 좀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가 좀 체력적으로 막 떨어지는 게 좀 보이고, 뭔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도 느껴지고,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서 이걸 타협하는 나이가 50이래요. 60, 70, 80 뭐 이렇게 있는데, 뭐 80은 입 다물고 뭐 지갑 여는 나이겠죠. 제가 그래서 50에 이른 논어하고 장자를 한 10번씩은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25세까지 준비를 하고요. 50까지가 김세칠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즌 2를 지금 요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은요, 아미를 했어요. 도전이라는 게 내 삶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요. 성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면서 애를 쓰면서 성취감도 느껴지고 성취를 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박수 칠 때 나도 내가 다시 또 해봐야지라고 하는 제 도전의 그런 것도 내가 이때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시즌 2는요. 치리쿡이라는 게 제가 이제 요즘 요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제도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 새우장 아래 이제 새우장 그 해가 우리가 밥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살 돈만 주면 내가 장 만들어서 담아서 껍질 까고 내장 까고 해가지고 줄게. 그거 딸애가 좋아한다 뭐 이래가지고 어제 또 파트너 한 분은 믿은 임금 3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명이었었는데 6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주고 이래 해요. 저는 근데 칠쿡이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 이웃에 봉사하고 저 한 3년 정도 다시 좀 연기를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제가 했었던 게 저는 이자카야 같은 거 쪼매난 거 다찌 같은 한 10평 안 되는 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1인 그냥 혼술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아미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요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의 삶의 인생에 부여를 해라. 삶의 의미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네 어떻게 살고 싶은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엑기스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어떨 때는 좀 젊은 친구가 왔는데 오늘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와서 술 한잔 하고 싶어 왔다 그러면요 그냥 오늘은 계산하지 마라.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아미에서 그래도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져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려지는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는요 제가 한 달에 2번 그 노인들
무료 식사하는 공간으로 제가 쓸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뭐 다 겨울에 추울 때 닭곰탕도 될 거고 아롱사태 전골도 될 거고 시원할 때는 또 냉면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드릴 거예요. 인원은 하루에 37명. 근데 제가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김세칠이니까. 그 37명만 초대하고 그다음에 그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다음 주에 오세요. 한 달에 2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변에 좀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 아메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또 다른 삶에서 영향력 미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삶의 에너지가 좀 생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야구를 봤습니다. 최강 야구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을 내가 읽고 하는데 이 TV에서 고등학생인데 김성근 감독한테 이렇게 코치를 받는 게 있어요. 이분은 80살이 넘으셨거든요. 80살이 넘은 사람한테 10대가 코치를 받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고 있고 야구 스윙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같은 동급생 그 다른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 완전 개부럽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저는 그 장면에 충격이 왔었어요. 야, 나도 내가 80이 되면 10대, 20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뭘 살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김성근이라고 시즌 3는 김세칠인데 김성근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고 기부하는 삶이나 희망의 메신저. 그래서 제가 75세까지는요, 제 나름대로 경험도 하고 여기는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냥 저 산간 지역 그 촌 있잖아요. 하면은 전부 다 뭐 어르신들만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차 가지고 마트 가서 뭐 식자재 다 사가지고 마을 회관에 다 오시라 해가지고 그분들 식사 함께 하고 저는 그냥 갈 거예요 또 다. 그러니까 전국 일주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 뭐 동장이나 누가 와서 누구셨어요? 이러면은 몰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먹이고 바로 갔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락처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그런 삶을 여기서 해보고 다양하게 해볼 겁니다. 해보고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뭔가가 우리 가족 애들한테 말고 주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캡처해놓고 이걸 보여줍니다. 선배 이거 있어요? 야, 너 이거 있나? 너 100세까지 네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내가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굉장히 삶이 흥분이 됐다. 흥분이 돼, 흥분이. 이거를 만드셔야 돼. 이게 있어야 아메이가 보여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남들 하는 아메이 그냥 그런 아메이잖아요. 그런 아메이. 김성근 감독은 사인할 때마다 그 1920라는 말을 적습니다. 사인할 때 꼭 적는 이 공 하나의 다음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하고 지금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라. 이 의미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찰의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견, 관, 진이라고 있어요. 견학, 관찰, 진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걸 보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단계, 겨나가는 단계. 여기 입교하신 분들도 아메이를 그냥 겨나가는 단계로 그냥 와서 그냥 한번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개인의 그거니까. 근데 관이 있어요. 관찰.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단계. 진찰. 내 눈으로 본 현상 속을 파고들어서 가장 깊숙이 보는 단계. 의사가 진찰할 때, 한의사가 진맥을 짚을 때, 그럴 때 이제 진찰. 요 단계. 아마 처음에는 2단계로 가겠죠. 저도 제가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미팅을 나오고 공부를 해보니까 관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이 됐어요. 진이 되다 보니까 아, 돈도 돈인데 나의 삶에 아메이라는 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내 삶에서 그다음에 내 이기적인 우리 가족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게 그냥 뭐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책을 편다든가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삶에서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그러면 세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될 거고 자녀들한테도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아메이의 교육에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